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KRX 바이오 탑10 지수 구성 종목으로 주간 기준 14.7% 상승하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없는데요. 주가 흐름 포인트에서 숏스키즈 조건 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탑10 주간 동향에 HLB가 한 주간 14.7% 상승하면서 이 가장 상승률이 높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기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10개 종목 중에서 HLB, 셀트리온은 제약까지 들어가 있고, 제약사 중에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 다음 한미사이언스, SK 쪽에서는 SK바이오팜과 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케어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HLB가 14.7%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9%, 셀트리온 제약이 한 2.61, 그 다음에 유한양행 한 7%, 한미사이언스가 6%. 그러니까 뭐 이 한 네 종목이 주간 단위로는 상승이 가장 좀 셌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가 14.7%를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상승률 1위를 일단 기록을 했고, 케어젠이 가장 일단 뭐 부진을 했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이제 바이오주의 계절이 올까, 요런 기사가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제 아침에도 보도되고, 그 다음에 이제, 6시 이후에도 저녁에 또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좀 오타가 좀 있죠. 그 카톡방에서도 이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자, 이 부분들이 좀, 어이없는 좀 이제 오타인데요. 리보세라닙이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잖아요. 셀트리온하고 좀 뭐 헷갈렸는지 이게 헷갈릴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인데, 특히나 파이낸셜 뉴스 정도면 이런 오타를 이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이제 어이가 없는 어떤 실수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이제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주도가 된다 하다가 이제 꺾이면 뭐 이렇게 언론이나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올라오니까 내년도 이제 이 바이오주들이 계절이 올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서 이제 뭐 기관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제약바이오에서 매크로 변수에서 금리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내려갈 때 제약바이오가 안 오른 해는 뭐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이제 의료 AI 관련되는 뭐 바이오텍이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이후에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리의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실제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바이오텍에서는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HLB도 이런 흐름을 타면서 지난 이제 12월 14일 이후부터 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초 때 대부부터는 한 이제 한 60% 가까이 일단 오르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이 일단 금리고, 내년도 이제 3월 달이나 5월 달 안에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관련되는 부분 인하를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제약바이오는 추세적인 반등이 좀 이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죠. 일단 낙폭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따지는 이제 매출단에서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매기는 건 다릅니다만, 신약 파이프라인의 그 개발 R&D 어떤 가치라든지 허가 이후에 상업화 관련되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매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닙에 이제 내년 5월달 FDA 포드파 일정에서 허가 일정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이 가능성이 계속 높아가기 때문에 주가가 이 부분을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계속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저평가 매력들을 최근에 한 60%, 그러니까 올해 저점 대비해서는 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최근에 좀 상승을 좀 주도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리단의 영향과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뭐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완화되었는데, 요것도 이제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을 하는 어떤 흐름입니다만, 여기에 또 해당되는 어떤 부분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좀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원, 수천만원대 투자자들도 뭐 많으십니다만 수억대에서 뭐 수십억대 투자자들도 제법 또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개인들 매도 물량들은 또 다음 주 흐름까지도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른 성장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되면 보통 올라가고, 올해도 이 내년도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면서 상반기에 뭐 로봇주 관련 뭐 AI 관련되는 종목, 그 다음에 HBM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폭이 좀 컸던 부분, 그래서 다른 성장주에 대비해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들에서는 여전히 추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또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뭐 AACR, 아스코, 바이오 USA 같이 학회 관련되는 모멘텀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무차별적으로 막 올라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런 좀 이제 좀 더 상용화라든지 실질적인 수치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의 거래가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면 이제 HLB의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뭐 아쉬운 이 실수,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빨리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뭐 좀 중요한 것들이 그동안 이제 2015년도 한미약품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 그 다음에 2019년도에 K바이오의 그 글로벌 이제 승인 기대감이 이제 뭐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로 또 무산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이제 내년도에 부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FDA 허가되었던 SK 쪽의 어떤 실적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승인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버스터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HLB의 리보세라니까 감내주막 같은 경우에도 간암치료제 승인이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실제 이제 매출 단위 3년 내에 5년 내에 뭐 3조 이런 어떤 목표치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들은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차질 없이 마무리까지 잘 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 남은 한 5개월 동안에 이 변수들을 계속 좀 체크해야 되는 게 투자자들이 또 해야 될 부분이라 보여지겠죠.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이제 금지가 나왔을 때 이때 이제 쇼커버가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이 거의 한 달 동안에는 그 11월 달에 이제 고점을 못 넘었는데, 이때 이제 한 3만원대 초반에서 좀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제 35,000원대가 돌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정말 이제 거래량,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거래량이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한 2주 가까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이 구간은 이제 쇼커버링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930만 주대에서 지금 600만 주대 밑단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가 600만 주보다는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이죠. 2019년도 10월달 수준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절을 하면서도 주식을 빨리 상환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제 구간에 들어가서, 이번 주도 월요일 날,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나왔던 HLB 생명과학의 어떤 이슈가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또 양봉으로 올렸고, 3일 동안 조정을 보일 때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하는 부분들, 뭐 개인들이야 일단 뭐 파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중에서 기관들이 조금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급이 조금 이제 흔들리는 모습, 그럼에도 러닝 컬렉션 형태로 이 장중 조정을 하면서 이 그 5일선 윗단에서 일단 조정을 해줬던 부분들은 상당히 뭐 양호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늘 때는 양봉에서는 이렇게 늘고, 줄 때도 너무 많이 줄지 않고요. 이전에 어떤 거래량을 줄지 않고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가 줄면서 장중에 이제 흐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데, 가격단에서는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반드시 이 구간에서는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다음 주,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까지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숏스키즈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은 절대로 가격 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말은 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절매를 하면서 상환해야 되는 어떤 가격권에 진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만원이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확실히 나타나는 가격대는 저는 한 6만원 뭐 이런 위에 가야 이제 이게 정말 이제 나타나면서 속도를 내면서 거래도 정말 터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가격까지 위로 지금 이제 주 후반에는 나오진 않았잖아요. 52,500원에서 고점을 치고 이제 3일 조정인데, 한 2주간의 이 흐름에서 견조한 조정을 하면서 올릴 건지 아니면 뭐 거래를 붙이면서 양봉을 낼 건지, 이게 이제 다음 주 1월 첫째 주까지 이제 그 가격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은 48,000원 밑으로 종가상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량도 급격하게 주는 건 또 안 되고요. 예, 음봉이 나오든 조정이 나오든 그 이전의 거래량보다는 거래가 많이 터져야 실제 신규 매수도 있고 숏스키즈를 압박하는 물량이 있어야지 그 부분이 탄생을 하겠죠. 자, 이 흐름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시면서 이 월봉상으로는 이제 이 가격대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3년 동안의 어떤 고점의 그 윗꼬리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거래를 2019년도 이렇게 그 숏스키즈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시면 숏스키즈는 거래량 반드시 많이 터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래량 유입이 그 최근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나타날 때 이제 숏스키즈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그 보유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48,000원이 깨지면 이게 숏스키즈가 당장에 안 나오고 뭐 좀 이따가 나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저가의 이제 보유자들이라든지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뭐 일정 부분은 좀 매도를 5만원대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니까 일부 좀 이제 하시면서 흐름들을 계속 이제 살피시면서 판단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길 또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참여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